맛있니? 몬스터? 맛있어? 몬스터? 그 몸 좀 이렇게 부스터 되는 것 같아? 그래? 알겠어. 일단 삼각함수의 정의를 먼저 좀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읊어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요렇게 정의를 할게. 알겠지?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 할 때마다 항상 원들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뭐 그냥 얼추 봐도 334만 봐도 원 나와 있죠? 335 원 나와 있죠? 337 원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일단 원들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외웁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0,0이기 때문에 이 원의 방정식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잡을게. 알겠지? 그러면 원 위에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내가 임의로 하나를 잡을 거야. 됐어? 그리고 이 점의 좌표는 직교좌표로 표현했을 땐 보통 x, y라고 표현들 많이 하죠. x성분, y성분으로 많이들 표현하지. 근데 이 친구가 원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r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정의를 했을 때 내가 x, y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정의할 수 있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거 기억해 둡시다. 너무 중요해. 개 중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를 좀 잘 기억해 두자. 이게 뭐랑 똑같다고? 이 점의 x좌표, y좌표랑 일치해. 그럼 내가 여기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코사인의 세타는 r분의 x요. 사인의 세타는 r분의 y요. 이런 걸 뭐라고 해?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왜 정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의 3승은 읽으면 어떻게 돼? 2의 3승이 뜻이 뭐야? 2를 3번 곱하면 2의 3승이다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의 0승이라고 하면 2의 0승은 얼마야? 1이지. 왜 1이야? 2를 0번 곱했다. 이게 뭔 소리야? 직관적이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죠. 그쵸? 그러니까 2의 0승은 1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잖아. 이게 바로 정의예요. 알겠지? 저스티스가 아니라 definition이 알겠지? 영어를 간만에 하니까 좀 뽀대가 나죠? 그쵸? 오케이. 뭐 영어로 수업할까? 영어로? 잉글리시. 하여튼 정의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이지 않잖아. 근데 수학자들끼리 이렇게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대로 우린 따라가면 돼. 알겠지? 정의대로.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게 뭐야? 원 위의 점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의 점의 좌표를 내가 임의로 3,4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럼 이 3,4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길이가 3이고 여기 길이가 4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길이가 5겠지? 3, 4, 5니까. 맞아?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상의 원을 생각하라고. 알겠니?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라고. 알겠어? r 코사인, r 사인이라고. 그래서 코사인 얼마? 5분의 3. 사인 얼마? 5분의 4. 이렇게 암기를 할 거야. 아시겠죠? 됐어?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뭐분의 뭐? x분의 y고. 자, 이거는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직선의 뭐? 기울기로 좀 정의를 하자. 예시 하나 들어볼게.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x 위의 점 a, b에 대해서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면 얼마야?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마이너스인 거야. 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점을 A, B라 잡으면 요만큼이 세타가 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여기 있다고 치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그냥 기울기 마이너스 2일 뿐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냥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지. 괜찮아? 오케이. 정의야, 정의.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헷갈리는 거를 좀 최대한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유형 4번에 대한 내용인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거든. 요 간단하게 하나 좀 지켜보고 갈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이 돼. 그래서 첫 번째 관계식이 하나 나오지. 사인의 제곱 세타랑 코사인의 제곱 세타 얼마?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할 때 많이 써. 예를 들어 사인의 제곱 세타를 1마 코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 자체를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얘를 많이 쓴다는 소리야. 알겠지? 두 번째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요게 바로 뭐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의미하는 거야. 둘 다 암기를 해둬야 되겠지. 맞아? 그럼 이거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올 텐데 자, 또 하나 내가 또 얘기를 해볼게. 내가 사인 값을 알면 누구도 구할 수 있을까?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코사인을 알면 뭘 또 알 수 있을까? 사인도 알 수가 있어. 괜찮지? 그 다음 내가 만약에 탄젠트를 알고 있으면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내가 이따가 설명할게. 여기 관계식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얘가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 돼요. 그래서 탄젠트를 알고 있어도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뭐냐면 삼각함수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는 하나, 3개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리고 그 값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해. 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얘기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사인의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세타가 제4사분면일 때,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묻고 있어요. 자, 구해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냐? 얘 제곱하면 9분의 1이고 9분의 1 여기다 집어넣고 넘기면 9분의 8. 코사인은 3분의 2 루트 2. 근데 세타가 제4사분면이라 했으니까 얘는 3분의 2 루트 2 플러스겠죠? 그리고 탄젠트는 제4사분면에서 음수니까 마이너스 미리 달아주시고.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이 얼마였어? 3분의 2 루트 2고 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될 거냐면 2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돼. 이게 정답인데 내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거든. 잘 들어봐봐. 삼각함수에서 부호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값이 있어. 알겠지? 자, 잘 들어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값을 구하려면 얘가 어떤 값인지가 중요한 거고 부호를 결정지으려면 얘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 알겠어? 자, 다시. 부호는 뭐가 중요하다고? 민성아. 값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가 중요한 거라고. 세타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부호는 뭐가 중요하다고? 세타가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너네 그 공식 기억나? 얼싸안코? 얼산타크로스 기억나? 1사분면이 전체, 2사분면이 사인, 3사분면이 탄젠트, 4사분면이 코사인이 양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정해져 있다고. 사인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값을 먼저 보는 거야.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 3분의 1의 의미는 얘들아 비야. 뭐라고? 비율이야, 비율. 알겠어? 3분의 1의 의미가 진짜 3분의 1이 아니라 3대 1, 6대 2, 9대 3 이런 비율 관계를 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3, 1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얘가 얼마가 돼? 2루트 2가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을 구할 거야. 얘는 빗변에 대한 밑변의 길이 비거든. 그래서 3분의 2루트 2가 나와. 자, 3분의 2루트 2를 정했지. 누구 때문에 정해진 거야? 이 세타 때문에 정해진 거야. 알겠어? 그리고 부호는 세타가 몇 사분면인 게 중요하다고? 4사분면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플러스를 붙이면 되는 거야. 탄젠트는 예분의 예 아님? 값을 그대로 써주고 마지막에 부호를 판단할 거야. 맞아? 세타는 4사분면이니까 탄젠트 무슨 수?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요. 이렇게 풀 거라고. 알겠지? 이렇게 안 갈 거야. 그래도 이건 기억은 해두자. 많이 쓸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되게 애매하네. 5번이 또 삼각함수라. 아씨, 삼각함수 다 까먹었지? 큰일 났다, 진짜. 빨리 하자.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먼저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참. 다 풀어주고 싶게 생겼는데, 다 풀면 시간이 없으니까 334만 하겠습니다. 글 한번 읽어보세요. 쉣. 너무 잘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고 나는 뭐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루트를 다시 보고 하라.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깊은 조언을 하면 루트를 다시 보고 와야 돼. 루트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상세하게 개념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냥 나는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딱 이건 거예요. 루트에서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하는 정도? 그치? 가보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하라는 건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죠. 됐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구하면 된다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R분의 Y.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R분의 X인데 여기 R은 얘가 알파니까 누구 위에 있어? 이 원 위에 있지. 이 원이 얘잖아. 그치? 그래서 루트 5구나. 체크가 되고 베타 입장에서 보면 어디 위? 여기 위. 여기가 누구? 얘. 얘죠? 반지름이 3이다. 차이 보이지? 그리고 코사인 베타는요. 코사인 베타의 X좌표는 잘 봐. 얘의 X좌표랑 동일하겠지? 얘는 Y좌표랑 동일하지. 누구의? A의 Y좌표랑 동일하죠. A의 Y좌표 얼마? 2거든. 여기가 2라고. 얘만 찾아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찾아? Y는 2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좌표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5, 잘 봐봐. 여기다 2 넣으면 4잖아. 빼면 5잖아. X제곱은 5니까 풀만데 2,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 2겠지. 맞아? 그럼 여기에 X좌표. 베타라고 하는 친구는 B의 X좌표였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5 그대로 써주면 되고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냥 이렇게 가볍게 끝나. 근데 이 문제를 굳이 이렇게 한 번 더 해석하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그게 나야. 잘 봐.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를 곱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인 알파라는 친구 앞에 알파가 어쨌든 이 원 위의 점이거든요. 원에서 시작하니까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5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 됐니?
그리고 코사인 베타를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얘 반지름이 3이잖아. 3 코사인 베타로 바꿀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지는 않지. 그럼 얘가 의미한 얘가 하나 더. One more. 오! Shit. 새 거가 있었네. 심핑이 있었네. 하여튼 다시 이거 여기 부러뜨리면 큰일 난다. 부러뜨리면 안 돼. 조심. 자, 여기 이제 3루트 5 때문에 얘랑 안 같아지잖아요. 그 같아지려면 뭐 하면 돼? 3루트 5를 나눠주면 되겠지. 맞아? 그럼 잘 봐.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지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점 A의 Y좌표야. 얼마? 2예요. 됐니?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점 B의 X좌표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5야. 다 곱해봐. 똑같이 답은 나와. 알겠지? 왜 굳이 이렇게 푸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거야. 얘가 의미한 게 뭐라고? 원 위에 X좌표. 계속 얘를 보고 X좌표라고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얘를 꺼내온 거야. 얘도 그런 꼴이잖아. 알겠지? 되었니? 되었구나. 패스하자. 다 패스할게요. 그냥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일부 문제들만 좀 풀어볼 건데 하나씩 보자. 339는 패스할게요. 339의 기억은 패스할게요. 니은 보자, 니은. 자, 니은에 보면 코사인의 4제곱 세타랑 사인의 4제곱 세타를 뺀 거. 그래, 이거 보자마자 뭐 생각해줘야 돼? 민성아, 보자마자 딱 뭐가 생각나? 합차 좋아. 합차를 해주면 이거 쓰기 귀찮아. 얘가 얼마가 돼요? 1이죠. 그래서 니은이 참입니다. 디귿. 디귿 굳이 할 필요 있나? 그쵸? 합시다, 디귿. 자, 일단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저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의 추천은 탄젠트는 무조건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세요. 엔간하면.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되겠죠? 그 다음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됐죠? 그 다음에 양변에 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 곱해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사인 세타 곱해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했으니까 사인 세타 여기도 곱해줘야 되지. 사인의 제곱에 세타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코사인을 곱할 거야. 여기다 코사인을 곱하면 분배 법칙 해주면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가 되면서 이 둘의 관계가 서로 마이너스 배 차이만 있다는 걸 기억해두면 돼. 알겠지? 그 위에도 코사인의 제곱 세타가 되겠지. 맞아? 오케이. 넥스트. 얘를 빼기로 바꿔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통분돼 버려요. 인정? 그래서 정리 다시 해볼게.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세타 분의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 세타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게 뭐야? 합차가 보이지? 그래서 그냥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디귿 틀렸죠? 오케이. 리을 가자. 리을. 자, 또 뭘로 바꿔? 민성아, 뭐 할까? 난 오랜만에 네가 와서 참 좋다, 그지? 뭐 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뭐라고? 탄젠트를 뭘로 바꿀까? 오케이, 좋아.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거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할까? 또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미리 쓰지 마. 알겠지? 얘를 우변에 있는 친구로 바꾸란 소리지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이용해서 풀란 소리가 아니야.
알겠지? 그럼 명확해야 된다. 뭐 할까? 묶어요. 사인 제곱 묶을 수 있잖아. 그럼 뭐야? 코사인 제곱분의 1에서 1을 빼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미친 소리 하고 있지? 맞나? 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겠구나. 그치? 왜냐면 사인 제곱 묶으면 얘는 1밖에 없으니까. 사인으로 통분하면, 코사인으로 통분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되겠지. 이해가 돼?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또 뭘로 바뀌어? 사인 제곱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네. 유도했죠? 됐나요? 미음 가보자. 미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음은 귀찮겠지만 뭐 해야 되겠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줘야 돼. 야, 근데 너네 이거, 야,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요 친구를 저거 뭐야, 6승으로 만들려면. 그럼 세제곱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공식을 이걸 써야 되거든? 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뭐 하면 돼?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얘가 사인의 6승이고 얘가 코사인의 6승이잖아. 그럼 얘가 사인의 제곱이고 얘가 코사인 제곱이서 얘가 1이야 그냥. 1의 3승.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고 요것도 1이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각각 A랑 B라고 치환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힘들다.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아. 하지만 참는다. 왜? 남자니까. 참아야지, 그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생 뭐 있니? 이렇게 뭐 살다가 그냥, 그냥 과로사 하든 뭐 말든, 그치? 그래도 343, 뭐야. 그래도 너네 1등급은 뜨는 걸 보고 좀 잠들고 싶다.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전원 1등급. 고 2, S3, A1, B1, 전원 1등급. 옛날에는 이게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어. 근데 지금은, 무려 2.5배나 늘어났잖아. 반영비가, 그치? 10% 맞잖아. 10%. 야, 이거 10% 안에 드는 거면, 옛날에는 전교 막 10등, 11등까지가 1등급이었으면, 지금은 25등 이때까지 가능하니까. 굿잡. 무조건 가능하잖아. 그치? 얼마나 쉬워졌냐? 1.5배나, 2.5배나 늘어났잖아. 그치? 얼마나 쉬워졌어. 가능성이 있다고. 나는 진짜 모든 게 다 1등급이 딱 뜨고 눈 뜬 채로 사망하고 싶어. 오케이? 나의 소원을 한번 좀 들어주겠니? 그러려면 학교 시험에서 딱 2개만 틀리면 돼. 알겠지? 어떤 학교든 딱 2개만 틀리면 무조건 안정적인 1등급이야. 기말을 뭐 완전 그냥 말아먹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1등급이야. 2개. 오케이? 뭐 틀릴래? 민성이 뭐 틀릴래?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그렇게 기운 빠진 소리 할 거야? 뭐 틀릴래? 그렇지. 다 맞네. 이거지. 오케이? 야, 삼각함수가 너네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그렇게 안 어려워. 오히려 지수로그가 어려우면 어렵지. 자랑이다, 시키야. 서술형이나 틀리고 있고, 하여튼, 잘 봅시다. 344 가보자, 344. 근데, 나 약간 너네한테 이런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어. 이런 거 좀 적어볼래?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아니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해석을 못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니 봐봐. 루트 안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거에 전체 제곱이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에?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걸로 바꿔주고 얘를 뭘로? 이렇게 절대값 써주고 이것만 기계적으로 해도 다 풀겠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다가 이런 형태 나오면 흠칫 놀래야 된다고. 이거 제곱의 형태인가?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봐봐. 오른쪽에 보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있고 왼쪽에 보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머릿속에서 딱 떠올렸던 게 뭐냐면 이거 양변 제곱하잖아? 그럼 왼쪽에서는 얘가 나오고 오른쪽에선 얘가 나오니까 SC를 T로 치환하는 2차 방정식 문제겠구나가 그냥 풀기 전에 눈에 보이고 시작되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오케이? 아니 느낌이 보인다고 오른쪽이 왼쪽을 제곱하면 오른쪽에 느낌이 딱 나올 것 같은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정리할게 그냥. SC 제곱 마이너스 2SC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야 문제에서 SC를 구하래.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근해 공식 쓰라고 언지를 주고 있잖아. 근해 공식을 씁시다. SC는 얘가 또 2잖아. 짝수죠. 절반 공식 쓸 거야. 얼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뭐가 정답일까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 얘들아, 아니 답이 봐봐. 여기서 1 플러스 b 루트 2잖아. a 플러스 b 루트 2잖아. 그지? 그럼 a가 1이고 b가 1일 수도 있지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도 되니까. 그럼 이거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거 아니야? 얘는 9가 되고 얘는 11이 되잖아. 답이 9 아니면 11인데 객관식이 있으면 제발 하면서 막 찍을 거야? 찍신? 50대 50 들어간다. 확률과 통계하면서 찍 이렇게 찍을 거야? 아니잖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1 마이너스 루트 2가 아니라 1 플러스 루트 2가 정답일까? 답은 답은 이거야 이거. 왜 1 플러스 루트 2가 안 될까? 얘가 제곱이니까 얘가 양수라서 근데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더 이렇게 멀리 볼 필요 없이 사인과 코사인은 항상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숫자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지.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뭐 하더라도 곱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이에서만 존재하지 않겠어? 됐니? 근데 1은 되지 않고 마이너스 1도 안 될 거야. 왜냐면 한쪽이 마이너스 1이면 나머지 한쪽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거든.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그럼 SC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1 플러스 루트 2는 대략 2.14잖아요. 얘가 1.4니까. 미안. 1.414지. 그러니까 루트 2가 1.4니까 1 더하면 2.4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된다 하면 돼. 알겠니? 답은 얘라고. 기억해두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이 풀말을 잘 안 지킨다고. 아까 이것도 풀말을 안 지켜서 틀린 경우도 많다고. 수학은 하란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도 반은 할 거야. 알겠지? 본인의 주관을 펼치지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 절대값 씌워라. 항상 얘기하는 거.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해도. 그래야 눈이 넓어져야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이 잡히고 방향이 잡혀야 빨리빨리 풀리는 거야. 알겠지? 문제 읽고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단순하게 개념만 지금 막 공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아니라 눈을 띄우려면 계속 봤던 형태를 계속 기억해둬야 돼. 그게 쌓이고 쌓이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튼 또 넘어갑시다. 347번. 이런 문제도 있잖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래. 그러면 딱 봐도 뭘 쓰면 좋을 것 같아, 민성아?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 일단 이런 발상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지금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게 얼마다? 4a-1이고 맞죠? 1-4인데 마이너스 배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얼마야? 8a 제곱 마이너스 1이네. 됐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를 보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건 뭐라고?
이런 형태들, 아까 했던 것들. 내가 얘를 제곱만 하면 얘가 나와버린다니까? 얘 제곱하면 뭐야? 2, 1 더하기. 얘랑 얘 곱한 거 2배 하면 되잖아. 얼마? 16a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로 쓰면 되잖아, 또. 그게 뭐랑 같아? 얘 제곱한 거. 16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어우, 바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잖아요. 쉽죠? 그쵸? 정리하면 a 값이 또 나오고, a를 여기다 대입해서 사인, 코사인을 찾아준 다음에 탄젠트까지 구하라네? 그럼 탄젠트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할래? a는 제가 구해냈어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러면 사인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의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0이고 사인의 세타, 코사인의 세타가 얼마냐면 4분의 1 넣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오케이? 어떻게 할래? 여기에 또 매몰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A를 구했잖아. 그리고 난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궁금한 거잖아. 그치? 얘들아, 잠깐만. 사인과 코사인이 궁금하지? 사인과 코사인이 뭐야? 방정식이 근이었지. 그럼 나였으면 방정식의 근부터 먼저 찾을 것 같아. 여기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거 정리해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a에다가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두근이 사인과 코사인이래. 그럼 사인과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였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0을 만족시키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라는 거야. 오케이? 맞아? 그러면 하나는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든 아니면 반대로 나누든 둘 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이런 문제들 좀 출제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자. 3, 4, 8 봐봐. 뭘 느껴야 된다고, 얘들아? 뭘 느껴야 돼? 첫 번째 왼쪽에 거 뭘로 바뀔 수 있어? 얘들아, 뭘로 바뀔 수 있어? 한번 말해보자. 왼쪽에 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전체 제곱. 좋아. 오른쪽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이걸 봐야 된다고. 시험장에서 멀뚱멀뚱이 아니라. 알겠지? 349번을 볼 건데 이게 자취 문제거든? 너네가 좀 자취 방정식을 좀 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볼게. 내가 자취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진짜 별 내용이 아닌데 너무 쫄아 다들. 그러니까 잘 봐봐. 잘 봐. 이렇게 있잖아. 예를 들어 야, 여기 위에 점 하나 잡아봐 라고 하면 여기를 a, a제곱이라 잡는 친구도 있겠지. 성립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내가 얘를 a-1, 얼마로 잡아? a-1의 제곱으로 잡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오, 하품 쉬게 한다. 그지? 오케이? 아니면 누가 루트 a, a라고 잡아도 되잖아. 상관없잖아. 그치? 잘 봐. 자취는 이런 애들을 자취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이걸 지우고 네가 지나는 곡선이 누구냐, 네가 지나는 자취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얘 자취는 아까 얼마였어? y는 x의 제곱. 임을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알겠어? 근데 얘가 x, y잖아요. 그래서 나는 x가 얼마고 a고 y가 얼마다? a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잖아. 맞니? 3, 4, 9 봐봐. 저 표현을 바꾸면 저게 되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자취가 어렵다는 친구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왜 어렵냐면 내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번 하던 짓, 그래프 위에 임의로 막 그런 거 잡았잖아. a, a 제곱 잡고 막 조건식 해석하고 그랬었잖아. 너네가 a, a 제곱이라 잡은 그 점은 자취야. 미안하지만. 알겠어? 이미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 그치?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거를 자취라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온다고 해석을 못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잘 봐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잖아? 그럼 둘을 어떻게든 엮으면 돼. 어떻게 엮으면 돼? x가 a라며 a 대신 x 넣으면 x제곱 바로 만들어지죠. 이런 자취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야. 그럼 조금만 내가 난이도를 올려볼게. 얘가 x는 2a-5, y는 5a 플러스 3 이따구로 잡는 거야. 와, 그럼 a 값에 따라서 막 바뀌니까 힘들어. 오케이? 어떻게 할까?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응? 나는 이 형태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넘기고 2를 나눠서 a를 2분의 x 플러스 5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인 거야.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직선이었던 거야. 얘가 그리는 자취는. 이런 식으로 찾아갈 거라고. 알겠니? 알간? 오케이? 그리고 옛날에 그거 기억나나? 원 위에 있는 점을 a, b라 잡고 요 점과 1,2의 중점 이 그리는 자취를 구해라 하면서 원방에서 자취 문제 할 때 이런 문제 많이 풀었거든? 그때는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어. 그때는 이 자취를 x, y라고 두면 x는 2분의 a 플러스 1이고요. y는 2분의 b 플러스 1입니다. 요 a, b는 원 위에 있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과 고정된 점의 중점이 그리는 자취를 구하라는 문제였거든. 이해가 돼? 그래서 이렇게 중점으로 만들어 준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 a랑 b가 지 멋대로 움직이는 친구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라는 원방정식 위에 있다. 그래서 얘랑 얘네들을 엮었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네들과 얘를 다 엮어야 돼. 그러니까 딱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A랑 B가 보이네? A랑 B가 보이네? A는 2x-1 B는 2y-1 한 다음에 대입시켜서 정리했었잖아. 그러면 x, y가 그리는 게 뭐 4x제곱 막 이런 원 위에 있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자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취는 진짜 별거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겁을 먹고 있으면 학교쌤들이 오히려 자취를 더 많이 내시겠죠. 자취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특히나 지수함수 로그함수잖아. 자취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쪽에도 응? 그 문제 나오면 다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왜 이러고 있을 거냐고. 그럼 봐봐. x는 2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1이고 y는 2 사인의 세타 플러스 3이죠. 맞아? x, y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래. 그러면 내가 나름의 그래도 꿀팁을 좀 줄게. 보통 x랑 y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잖아. 타원이나 원이야. 둘 중 하나야. 알겠지? 물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타원 배웠어? 안 배웠잖아. 원 배웠잖아. 원 말고 나올 게 뭐가 있어? 대신 모르죠. 원의 반지름을. 그쵸?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여기 임의의 실수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얘랑 얘를 어떻게든 엮어놔야 돼. 아까는 연결 다리가 있었지. 얘가 A면 얘가 A제곱이면 얘랑 얘를 엮을 수 있는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없잖아. 근데 그 다리를 만들어주면 돼. 어떻게 만드냐? 다리가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이 관계식이 성립되는 게 하나 있잖아. 뭐야? 두 개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얼마다? 1이다. 라는 관계식이 그냥 이 문제에서 나와준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해가 돼? 그럼 나였으면 어떻게 하겠다? 얘를 다 넘겨서 코사인 세타는 뭐, 사인 세타는 뭐, 양변 제곱해서 더해서 1이다 정리해주면 방정식 하나 나올 거야. 그게 x, y가 그리는 도형이겠죠? 제 예상으로는 원이 나올 거예요. 적절하게 원방 그려서 한번 해봐. 알겠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된다. 알겠니, 민성아? 우리 예전에 스텝 3 풀었을 때도 그거 기억나니, 그거? 원 하나 하고 y절편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는 거? 이것도 자취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취는 딱 이걸 생각하면 된다니까? 얘들아? x, y가 여기 위에 있대. 그럼 얘가 그린 자취는 얘인 거야. 알겠니?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어도 되잖아. 얘가 그린 도형 누구야? 얘요.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 형태를 당연히 이렇게 줘, 안 줘? 안 줘. 어떻게 줘? 이따구로 준다고 막 이따구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줘. 그런 다음에 이걸 찾아내야 돼. 그거는 두 개를 엮으면 돼요. 관계식을 엮으면 돼. 항상 구조는 그렇다는 거야. 여기선 누굴 엮으면 돼? 세타가 연결고리니까 제곱 더해서 1이다. 그걸로 엮는 거야. 알겠니? 모든 자취의 레파토리 항상 똑같다. 알겠지? 넘기자. 마지막 그래프하고 끝낼 건데 약간 기재가 한번 펴 다들. 집중 한번 쫙 마무리 짓고 해야 되니까 이제 극혐 파트 나오잖아. 그지? 한번 기지개 쭉 한번 피고 얼마나 지금 하루 동안 하루 종일 하루 동안이래. 네, 좀 약간 슬픈 얘기를 해주면 33분 남았어. 아직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한번 쫙 이렇게 몸 이렇게 스트레치 해주고, 알겠죠? 근육 이렇게 뭉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완해주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이완해주고, 그렇지. 민성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스트레칭이야? 아니면 뭐 기도 드리는 거야? 뭐야? 자, 스트레칭 한번 쫙 하고, 정신 쫙 차리게, 다 했어? 스트레칭 다 했어? 집중 잘 해. 알겠지? 30분만 더 버텨보자. 이런 마음으로. 30분만. 자, 가자. 그래프. 근데 이거 그래프 설명을 다 해야 되나? 탄젠트까지? 탄젠트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진짜 한 30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뭐 탄젠트까지 설명 안 하면 이걸 풀 수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관계로 빠르게 설명을 할 건데 혹시나 내용을 오늘 지금 딱 이거 듣고 맞다 저거였지 이런 감정이 들면 괜찮아. 근데 탁 듣는데 씨발 저게 뭐지? 이 생각이 들잖아? 이 생각이 들잖아? 루트를 제발 부탁이다. 다시 듣고 와라. 열심히 설명했잖아. 다시 듣고 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 드는 순간 아직까지는 고쟁이를 풀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백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해온 다음에 고쟁이를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루트를 잘 공부했어야지. 그치? 간다잉. 자, 일단 첫 번째는 사인의 그래프를 볼 건데 아니야. 그냥 삼각함수 그래프를 전부 다 설명을 합시다. 알겠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기억해둬야 될 사실이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 주기함수의 관계식은 이겁니다. 이게 주기가 P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런 거 생각을 좀 잠깐 해볼까? 0, 2, 4, 6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내가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주기가 얼마야 이러면? 2 좋아. 1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요것도 되는 거야. 이게 반복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마인드 자체가. 그지? 이거는 주기가 얼마? 얘도 돼? 되는 거야. 질문. 이건 돼?
이거는 되려면 이따구로 그려줘야 돼. 이따구로. 뭔 느낌인지 알겠지? 이따구로 그려줘야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기억해두자. 여기 이 P는 최소의 양의 정수야. 대신에 누구는 된다고? 2P, 3P, 4P. 배수들은 상관이 없어. P의 배수들은. 알겠니? P, 2P, 3P, 4P 얘네들 배수잖아. 배수들은 상관이 없다고. 따라서 주기가 2인 함수는 주기가 4기도 하고 6이기도 하고 8이기도 하다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겠어? 그러면 이딴 문제가 있어. 얘가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래. 그리고 난 뒤에 fx가 이렇게 나왔어. 사인에, 잘 봐봐. 사인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러면 이 사인의 주기는 2입니다. 사인의 주기는 뭐라고? 2야. 얘 성립해? 얘는 주기가 얼마? 6. 얘는 주기가 얼마? 얘는 얘 성립해? 한다고. 주기가 2면 주기가 4기도 하고 6이기도 하다고. 알겠니? 성립이 돼, 안 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얘가 주기가 6인데 얘가 주기가 2라고 그냥 틀렸다는 친구들이 있어. 되게 위험한 발상이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주기는 반드시 배수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 잊지 맙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인 그래프부터 먼저 볼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우리는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돼. 한 바퀴만 그리면 돼. 그럼 여기가 잘 봐봐. 8박스를 그려볼 거거든. 8박스. Let's go 8박스. 8박스. 이렇게. 오케이? 8박스니까 여기가 1, 4, 여기가 2, 4, 여기가 3, 4, 여기가 4, 4겠죠? 그림 개떡같이 그렸네?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가 몇 파이?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파이. 2분의 파이 0.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최대값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무슨 함수? 기함수. 됐죠? 다 나오지? 얘가 계속 뭐 하는 거야? 반복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거든? 아니, 막말로 너네 생각을 해봐. 이거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러면 나였으면 얘를 본 다음에 요 한 조각을 본 다음에 뒤에는 어차피 성립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면 된다고. 삼각함수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한 조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디서부터? 0부터 2파이. 한 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니? 몇 주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주기. 그 안에서 어차피 반복될 녀석들이잖아. 그럼 내가 반복되는 것만큼 나중에 곱해주면 끝인 거야. 교점을 구하든 아니면 뭘 구하든 간에. 알겠니? 그리고 대칭성을 띠고 있어. 어떤 대칭성? 이 타일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얘가 되고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얘가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말은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야. 잘 들어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기준에서 이 길이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여기랑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요거, 베타가 전부 간격이 똑같잖아. 그런 걸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해.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등차 중앙이야. 얘가 2분의 파이거든. 2분의 파이 걸랑. 그럼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2분의 파이의 2배인 파이가 되는 거야. 등차 중앙은 두 개를 더하면 항상 2b가 나왔던 거 기억해?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얼마?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됐지? 사인은 이게 끝이야. 그 코사인은 사인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어떤 친구니까 90도 돌린 친구잖아. 그리기가 제일 역한 친구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사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사인을 가지고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사인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되돌리면 코사인이 된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코사인은 할 게 없어. 알겠죠? 탄젠트 가자. 탄젠트는 잠깐만. 그렇지. 확실히 좀 잘하는구만. 이렇게 되고 이게 반복된다고.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주기가 얼마야? 파이라는 걸 기억해두고, 그치? 여기서 이만큼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얼마? 파이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여기가 2분의 파이죠. 그러면 탄젠트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은 누굴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알겠니?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점근선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해라. 점근선이 2분의 파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야? 솔직히 나 탄젠트 점근선 2분의 파이 모른다. 다 알잖아. 너네가 2분의 파이만 알면 점근선의 방정식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기억하게 해줄게. 점근선의 방정식은 2분의 파이를 일단 먼저 적어놓고 여기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 파이라고 했잖아. 그냥 n파이 적으시면 돼요. 왜냐면 1이면 1파이, 2면 2파이, 3이면 3파이잖아. 파이만큼씩 더해가니까. 알겠어? 점근선도 아니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라면 점근선의 주기도 파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냥 2분의 파이에다가 1파이, 2파이, 3파이 더하면 그게 점근선이라고. 알겠니? 그게 뭐면 돼? 탄젠트 x에서 이 x 부분에 누가 들어가면 돼? 네가 들어가면 됩니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죠? 주기가 파이라는 것까지 잘 기억해두고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y는 a 사인의 bx 같은 친구들, a 코사인의 bx 같은 친구들, a 탄젠트의 bx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잘 봐봐. a가 담당하는 거랑 그 다음 b가 담당하는 거랑 다 다르죠? a가 담당하는 거는 기울기야. 흔히 말해서 기울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도 좋냐면 진폭이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진폭이란 단어가 좀 어렵니? 파동이라는 거 배워봤어? 파동? 파동에서 이걸 진폭이라 하는 거거든. 파동에서. 너무 어렵나? 용어가? 어려워? 어렵지 않지? 여기 다 이공계열이잖아. 그지? 내가 문과였으면 파동이라 하진 않았을 거야. 오케이? 문과였으면. 아닌가? 너 문과인가? 문과야? 파동 알아? 그래. 알지? 파동. 말을 좀 바꿔볼까? 파동?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됐어. 그냥 내가 알아들으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진폭이 커진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 용수철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볼까 알겠지? 용수철. 자, 여기 이제 용수철이 있는 거야. 용수철. 보이죠? 용수철. 자, 이렇게 하면 용수철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그치? 지금 보여? 용수철 보여? 용수철 보이잖아. 안 보여? 보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뭐 장난감 알잖아. 이거 모르나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지금 파동 흘러가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A 값을 만약에 내가 키웠어. A 값을 키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던 애를 이렇게 당기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다시 할게, 다시. A 값을 키우면 얘가 커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면 더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A 값을 낮춘다라는 거는 값 자체를 낮춘다는 거야. 여기서 값은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5라는 숫자에서 1로 줄이거나 5라는 숫자에서 뭐 3으로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줄여. 그럼 어떻게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지? 그리고 B가 의미하는 거는 비배한 거야, 비배. X에다가 B를 곱했잖아. 그 말은 내가 각도를 집어넣었더니 B배 각도가 된 거잖아. 근데 평상시 X였을 때는 한 주기 돌리는데 2파이면 됐거든? 됐니? 여기까지? 한 주기를 돌리는데 2파이면 됐어. 근데 B배 했다잖아. B배가 어려우면 2배 생각해봐. 2배 했다잖아. 그렇잖아. 그럼 한 주기가 몇 파이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니까 파이가 된 거지.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편해요. 한 주기에 2파이가 x였어. 그러면 2x면 2배를 했잖아. 그래서 한 주기에 큰일 났다. 두 주기에 2파이. 오케이? 한 주기에 2파이였다가 2배 했으니까 두 주기에 2파이. 3배 하면 3주기에 2파이. 3주기에 2파이니까 3번 돌려서 2파이. 그럼 하나당 얼마? 3분의 2파이씩. 오케이? 그럼 B배 하면 어떻게 돼? B주기 돌려서 2파이니까 하나당 2파이분의 말도 안 되는 소리. B배 하면 B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됐어요?
좋아. 지금 정신줄을 다 놓고 있다고, 나도. 그래서 얘는 이제 주기를 뜻하는 거고, 얘는 주기. 주기를 담당한 건 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얘가 담당한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폭. 최대값과 최소값이 늘어나겠지. 알겠니?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또 뭐 할까? 평행이동을 시켜보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를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바뀌어? 안 바뀌잖아. 하지만 이런 친구를 가지고 위, 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치역이 지금 느껴지지? 치역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좋아. 그 다음,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파악을 했으면 이게 딱 눈에 보일 거야. 만약에 어떤 삼각함수가 있어. 이게 눈에 딱 보일 거야. 잘 봐. 잘 봐. 여기가 4래. 여기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y는 a 사인의 x 플러스 b를 구하시오 막 이래. 오케이? 이래. 그럼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4가 되려면 얘가 양수라고 칠게. a 더하기 b가 4예요. 그리고 음수라고 칠게. 양수라고 칠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예요. 막 이거 연립하고 있다고. 근데 좀 배운 놈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어차피 잘 봐. 평행 이동은 그냥 그대로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얘를 잡고 이렇게 쭉 당기는 거는 A의 역할이라고. A의 역할. 알겠어? 그러면 민성이한테 물어볼게. 원래 A가 안 곱해져 있을 때 최대값이 얼마였어? 1. 최소값은? 그럼 진폭은 원래 얼마? 2가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얘 진폭 얼마야? 몇 배 됐어? 그렇지. 3. 몇 칸 올렸어? 1. 끝이야. 이거라고. 알겠어? 안 놀라네? 왜냐? 노트에서 했거든. 그치? 한번 다 봤던 내용이니까 놀랍지도 않지, 그지? 좋아. 여러분들은 성장했습니다. 놀랐다면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놀라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면 성장한 겁니다. 알겠죠? 괜찮지? 탄젠트도 해볼 탄젠트는 나중에 하자. 오케이. 여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볼 건데, 자, 352번을 좀 먼저 볼게. 괜찮은 문제가 좀 나와 있어서 352번을 좀 먼저 볼게요. 시간 몇 분이니? 충분하네. 오늘따라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아. 17분이나 남았어, 17분. 무려 세븐틴. 세븐틴은 이제 아이돌이죠. 그치? 왜? 힘들어, 요새. 하여튼, 원래 이제, 막 그런 걸 잘 안 봐.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이런 걸 잘 안 보거든. 근데, 지난주 주말에 마음이 너무 허해서 넷플릭스를 구독을 했어. 나는 원래 넷플 같은 거 진짜 안 보는 스타일이거든. 봐봤자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있는 자리에서 다 봐버렸어요. 절제가 안 돼. 그래서 딱 느꼈지.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넷플을 보자. 딱 그게 정해진 게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그 타임 동안은 내가 넷플을 보든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알겠지? 난 그걸 딱 정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 오전에 딱 보고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 막 일하고 하거든. 이게 보다가 다 보니까 허하더라고, 진짜 또. 그 여운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드라마를 딱 보면 딱 끝내면 약간 좀 여운이 남는 거 알지?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진짜 넷플을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 평일에는 무조건 절제. 주말, 토요일 밤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잠깐만. 지금 볼 드라마도 생각했어. 이거 빠졌나 봐. 이제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이제 형철쌤한테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인생의 늪지대에 빠졌구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알겠다 했는데 최근에 그거 봤어요. 로맨스 드라마. 뭐였더라?
이름이? 뭐 고윤정 나오는 건데 통역 얘기인데 제목을 까먹었어. 하여튼 그거 봤는데 풋풋하더라. 보면서 웃었어. 와, 나도 모르게 웃음을 지어냈거든? 근데 그걸 쳐다보는 내 자신이 되게 웃겼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지? 내가 확 웃고 내가 미쳤나? 그 뭔 느낌인지 알지?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게 왜 했지? 취미생활이 생겼어요, 드디어. 취미생활이 생겼고요. 두 번째, 취미생활은 취미생활일 뿐 절제를 하자. 평일에는 또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산 동기부여가 되는 거지. 이번 열심히 딱 하고 강의 영상 딱 열심히 찍고 강의 열심히 팍 해가지고 주말에 이번에 갯마을 차차차를 볼 거거든. 그걸 봐보자 하면서 참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도 주말에 솔직하게 버려지는 시간들 다 포함하면 솔직히 진짜 주말에 한 4, 5시간 놀 거 아니야. 뭐 그거 이하로 노는 친구도 있겠지만 뭐 그거 이상으로 놀 거 아니야. 뭐 하루 종일 놀진 않을 거 아니고. 하루 종일 놀면 그거는 고의가 아니야. 그치? 초2지. 그러니까 이제 한 4, 5시간 정도는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평일을 열심히 살라고. 알겠지? 나 오늘도 7시에 일어나서 헬스장 갔다 왔어. 아직도 하고 있다, 모닝 그거. 그 뭐라고 하냐? 미라클 모닝? 그거 하고 있어, 아직도. 알겠지? 그러니까 숙제도 좀 잘 내시고, 알겠죠? 평일에 열심히 딱 살고, 주말에,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치유하는 거지, 마음. 오케이? 좋아. 이틀 남았다, 이틀. 파이팅, 파이팅! 그래서 토요일 날 연락을 잘 안 받아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혼자 열심히 드라마 보고 있는 중이니까. 하여튼 보자. 기억을 먼저 볼 거야. 기억을 보면 주기가 2분의 파이라는 거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뭐 니은 이런 걸 보는데 니은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얘들아, 그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할 때 탄젠트 2X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 그러면 쓸 때 무조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도 얘를 2배로 묶어내면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지? 알겠지? 이거 페이크로 보통 2분의 파이라고 줄 때가 많거든? 근데 그래도 이 문제는 아주 정직하네요. 그냥 바로 맞았죠? 디귿 대칭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내가 요걸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 탄젠트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거든? 너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그래프 그려봐 라고 얘기를 하면 잘 그래프를 못 그리지. 내가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는 개꿀팁 하나 알려줄게. 알겠지? 잘 봐봐. 우리가 이런 걸 탄젠트라고 하잖아. 탄젠트 그래프. 혹시 탄젠트 X 기준 했을 때 여기가 몇 컴마 몇인지 아는 사람? 탄젠트 X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0, 얼마? 0이죠? X도 0, Y도 0이지. 그럼 네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냥 얘가 0 되는 값을 찾으면 그게 요 점의 X좌표가 되거든? 그럼 얘가 0 되는 좌표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4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다 4분의 파이 넣으면 뭐 남아? 1 남는 거 보이지? 그래서 얘가 이 그래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소리야. 알겠니? 그리고 난 뒤에 주기가 얼마야? 2분의 파이야. 그지?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이 2분의 파이란 소리거든? 여기 점근선 있을 거고 여기도 점근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간격이 2분의 파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4분의 파이. 네가 2분의 파이. 네가 0. 이렇게 X축과 Y축을 설정해 주면 돼. 여기가 X좌표가 제로니까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1일 때잖아. 그럼 Y좌표가 0이 될 때는 아래쪽에 살짝 세팅해 주면 되겠지. 그럼 X축, Y축 잡아주지. 이렇게 탄젠트를 그리면 돼. 알겠니? 사인 그래프는 더 쉬워. 뭐 그리면 돼? 8박스. 오케이? 이건 8박스처럼 그려보자. 이런 식으로. 8박스. 해준 다음에 기억나니?
사인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채워놓고 했던 거 기억나? 그냥 그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를 심도 있게 그리라는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아니, 끽해봐야 나중에 이 정도 그냥 봐봐. 삼각 방부등식 들어가면 한 이 정도? 이거 그릴 수 있니?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8박스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주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잘 안다니까? 알겠어? 보여져 있는 거랑 나와 있는 걸 보는 거랑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아 얘가 이런 특징과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랑은 전혀 딴판이야. 근데 삼각함수는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놔야 돼. 이것도 어디에? 루트에 정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습을 이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어. 삼각함수 그래프 하다 너무 어렵다 싶으면 주말에 보충을 이런 쪽으로 하라고. 알겠지? 하여튼 뭐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355번 볼게요. 아 미안. 쏘리. 리을 안 했지? 리을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한마디 할게.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얘들아 탄젠트 x 기준 했을 때 점근선의 방정식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였거든? 기억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아니 아까 탄젠트 x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갔던 거야?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얘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가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내가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야.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었던 것처럼. 알겠니?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정리하자. 정리하면 그래서 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만 외우면 된다고 하는 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잡아서 정리해주면 되잖아. 그럼 2x는 앞에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나온다 이제. n 플러스 1 파이가 돼. 괜찮니? 왜냐면 여기가 파이니까 n 플러스 1 파이 되겠지. x는 와 이거 개 중요한데 어떡하지? 미쳤다. 이렇게 돼. 근데 이거 루트에 다 설명했거든. 리을 봐봐. 일단 리을이 진짜 개 썩었네. 4분의 n파이가 뭐냐? 누가 봐도 틀렸잖아. 그치? 리을 틀렸어.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리을에서 만약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지금처럼 4분의 n파이가 아니라 2분의 n파이면 어떡할래? 성립하겠나? 2분의 n파이면? 2분의 n파이면 성립할까? 지금 얘가 2분의 n 플러스 1파이 나왔잖아. 2분의 n파이면 성립하냐 이 말이야. 성립합니다. 왜요? 2분의 n파이랑 2분의 n 플러스 1파이랑 똑같은 집단이야. 아니 왜? 생각해봐. 내가 n에다가 0을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고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0 집어넣는 게 똑같잖아요. 그럼 그게 무수히 많이 있을 테니까 두 집단은 같은 집단이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반면에 2n파이라는 집단과 2n 플러스 1파이라는 집단은 같을까? 틀렸다 이 말이야. 왜? 얘에다가 1, 2, 3을 집어넣으면 짝수 집단들이 나오고 얘가 홀수 집단이잖아. 그럼 두 개는 섞일 수가 없고 절대 같아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다시 나머지랑 관련돼 있는 뜻인데 3n-1파이랑 같은 집단이 얘라는 것도 느낌이 이해가 돼요? 3n 플러스 2파이랑 같은 집단이야. 왜? 여기다가 1 넣으면 2, 2 넣으면 5, 여기다가 1 넣으면 5, 0 넣으면 2 똑같이 나오잖아. 그죠? 어떻게 판단하냐? 얘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더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게 나머지야. 나머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나머지 왜 이게 나머지 활용하는 방법이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잖아. 내가 14를 4로 나눠. 그러면 몫이 3이야. 나머지가 2가 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14를 4로 나누는데 몫이 2야. 그럼 8이야. 그럼 얼마야? 6이야. 몇 칸 차이나? 4만큼 차이나. 왜? 4를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2냐 6이냐. 그리고 14를 이번에 4로 나누는데 3, 2였으니까 몫을 4로 잡아. 그럼 16이지 빼면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2라는 것과 나머지가 2라는 것과 나머지 6이라는 게 모두 똑같아요. 그 얘기지. 다시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는 뜻이잖아. 똑같다고. 알겠지? 다시 넘어가자. 오케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3, 5, 5.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지? 보자. 민성아, 한 번 더 가자. 야, 이거 최대값이 얼마야? 3. 최소값은? 오케이. 진폭은? 그럼 몇 배? 그렇지. A 얼마? 2. D 얼마? 그렇지. 보이냐?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피드? 이거 연립한 친구도 많다고. 그냥. 그럼 얘는 fx 다시 정리해볼게. 잠깐만. 주기 한번 찾아보자. 주기 얼마야? 2분의 파이라는 녀석에서 6분의 7 파이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3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어쨌든 3분의 2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주기가 3분의 2 파이라는 거는 여기서 얘가 b분의 2 파이가 주기니까 이게 3분의 2 파이라는 거지. 아, b는 얼마? 3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라는 친구를 찾으려면 뭐 평행이동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 그냥 함수값을 대입해서 풀이하는 형식으로 갈 거야.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1 나오잖아. 그지? 자, 3분의 파이를 넣어볼게. 그럼 얘는 2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C 더하기 1은 1이 걸랑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얼마면 돼? 0이면 돼요. 그럼 사인 값이 0이 될 때가 이런 생각을 하면 되잖아. 사인은 언제 0을 가져? 0,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에서 가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C가 0이 되려면 파이 마이너스 C가 0이거나 파이거나 2파이거나 뭐 이러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C의 범위가 나와 있어. 뭐라고? 0과 2파이 사이에 있대.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응? 파이면 되겠네. 맞나? 왜냐면 파이면 딱 0이잖아. C가 파이면. 그렇죠? 파이가 되려면 C가 0이어야 되고 2파이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파이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파이려면 얘가 2파이여야 되잖아. 그럼 0과 2파이 사이에는 파이밖에 없겠네. C가 파이다 까지 나오겠네요. 맞나요? 넘깁시다. 357 요것만 하고 마무리 짓자. 근데 숙제가 참 힘들겠다. 근데 내가 진짜 근데라고 계속 말을 미안한데 야 이거 다 했던 건데 좀 그렇겠지? 이런 말을 하면 왜냐면 358, 360이 다 루트 브랜치에 있던 문제들이거든요. 진짜? 브랜치에서 보지 않았어? 360? 그렇잖아. 그치? 한번 다시 복습 겸으로 한번 해봐. 알겠지? 내가 딴 거는 다 포기해도 숙제만큼 포기를 못 하겠다. 대신에 내가 364번까지 숙제로 바꿀게. 원래는 365번부터 69번까지 다 해야 되거든. 줄였다. 알겠지? 357.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내비두고 굳이 이걸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방향이 바뀐다고. 최대값이 3이고 주기가 3분의 파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다 써야 되는데 일단 최대값이 3이다는 나중에 쓰면 될 것 같고 주기가 3분의 파이다 저거는 금방 쓸 것 같거든. 그럼 이걸 먼저 보는 거야. 자, 얘는 합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변신하잖아. 변신. 디지몬 변신 이런 거 아나? 진화구나. 진화하잖아. 처음에 코사인 bx야. 그러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아니 코사인 bx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주기만 바뀌어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친구잖아. 그 친구가 접혔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반토막 난 거라고. 알겠어? 주기가 원래 이것까지 갔어야 될 애가 이렇게 됐으니까 주기가 반토막 났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주기가 반토막 나고 그 다음 뭐 했어? 땡겼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를 바꾸는 구조는 b랑 절대값밖에 없다는 걸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요 친구 코사인 bx의 주기가 원래 b분의 2파인데 반토막 났다며 b분의 파이다 이렇게 되고 네가 얼마야?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b가 3이라는 게 나와 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끝이지. 왜? 최대값이 얼마래? 3이래. a는 양수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머릿속에서 이런 구상을 하는 거야. 코사인이 절대값이면 이렇게 되고 얘를 가지고 땡기고 움직이고 그죠?
그럼 원래 얼마였어? 최대값이 1이었던 애가 A배 됐다가 C만큼을 올렸으니까 A 더하기 C가 최대값이네. 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니? 그리고 9분의 2 파이를 대입해서 얼마다를 이용해서 식 정리하면 답이 나올 거야. 알겠지?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358. 자, 0과 2파이에서 정의된 그래프가 두 직선 y는 9, y는 2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과 7이 되도록 하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fx가 y는 a 사인의 3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거든? 그지? 그 다음에 y는 9랑 y는 2랑 뭐 만난다고 했는데 잘 봐봐. 주기가 나와 있어. 그리고 주기를 건드는 애는 3밖에 없거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3바퀴 돌렸을 때 2파이가 된다를 이용해서 그냥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이거 x축 아니지. 왜냐면 이 사인을 가지고 땡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 x축이 여기 있고 막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내 나름 개꿀팁을 하나 알려줄게. 잘 생각해봐. 이게 사인 x였어. 그럼 사인 x 더하기 1이면 여기가 원래 y는 0이었잖아. 여기 y는 얼마 돼? 1 되는 거 알겠어? 좋아. 그럼 얘는 뭐야? 원래 얼마였어? a sin x였으니까 여기가 얼마면 돼? b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런 다음에 sin x는 그냥 그대로 그려주면 되지. sin x 3바퀴 돌렸을 때 조졌다. 3바퀴를 돌렸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2파이가 되는 거임. 그리고 0과 2파이 사이라며 지금.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여기가 y는 b고. 알겠니? 그럼 이제 2랑 7을 추측할 거라고. 9랑 2를 넣었을 때 3과 7이 돼야 된대. 그러면 3과 7, 3과 7, 3과 7, 3과 7, 3과 7, 3, 7, 7. 7은 어디서 나오지? 7은? 3과 7, 3과 7, 3과 7, 3과 7. 여기 왜 3개야? 3개 만나잖아. 그지? 3개 만나잖아. 와, 개꿀 하면서 막 찾았어. 위에도 되거든? 위에도 되는데 생각해봐. 위에가 9네. y는 9네. 얘도 될 수 있겠다. 그지? 얘가 y는 9잖아. 그럼 y는 2가 저 밑에 깔려 있겠지? 얘가 안 되네. 얘가 y는 9겠네. 됐니? 그리고 7이 되는 게 누굴까? 7, 7, 7, 7, 7밖에 하지 말고 7, 7, 7, 7, 7, 7, 7 누구밖에 없어. 이렇게 잡으면 2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네? 이렇게 찾으면 끝이죠. 그죠? 7개. 여기 얼마? 2네. B가 2네. 얘가 얼마야? 오, 예스. 얘가 A 더하기 B죠? 근데 B가 얼마야? B가 2였거든. A 더하기 2. 이게 얼마? 9네. A는 얼마? 7이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어렵지 않지? 그래프만 잘 그려봐. 그럼 너네가 다 끝이라니까? 알겠지?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숙제는 364번까지입니다.